안녕하세요. 카카오의 인디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에서 사용하던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고 카카오 전체 서버의 3분의 1의 전원이 꺼지면서 많은 카카오 서비스가 장시간 장애를 겪은 사고 이후 약 5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카카오는 오랜 기간 대형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겪은 크고 작은 문제에 대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설계를 적용해 왔지만 이번 재난 수준의 사고에서도 무사히 동작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는 기술적으로 광범위하고 깊은 원인을 분석을 했고 이러한 실증적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서 동작하는 몇 단계 더 안전한 시스템을 위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요약한 바와 같이 모든 기술 발전은 실패 혹은 문제 발생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검증하는 즉 시행착오와 개선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로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칠 것이고 오늘은 이번 장애에 관련한 이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워낙 드물게 큰 규모이며 직접 겪기 어려운 사건인 만큼 개선의 과정을 거치며 필드에서 쌓인 기술적 경험과 지식은 카카오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는 약속한 대로 이 경험과 지식을 업계에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우리 전체 IT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첫발로 오늘 이 트랙을 통해 이번 장애에 관련돼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적 내용을 자세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장애를 거치며 시스템이 잘 동작하지 못한 부분 혹은 잘 동작했던 부분 등 모든 내용이 유사한 상황에 관련해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기술적으로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카오에서 2022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4개의 주요 데이터 센터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 32,000대의 서버가 있으며 더 많은 서버가 있는 데이터 센터도 있긴 하지만 판교 데이터 센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버가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표시된 동그라미는 서비스를 나타내며 같은 색으로 표시된 한 서비스는 각각 다양한 다수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시스템 설계상 다중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는 3개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서비스는 2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많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복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또한 각각 쉼없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끊임없는 개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각 서비스가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 구조는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경 판교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나면서 32,000대의 서버 전원이 내려가며 관련된 서비스 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재 진압과 전원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서비스가 데이터 센터 간에 완벽한 다중화 설계가 되어 있다면 그와 상관없이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는 복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 로그인 등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복구에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데이터 센터 규모의 재난에서도 빠르게 복구될 만한 정도로는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대표적으로는 한두 가지로 짚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여러 레이어의 다양한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레이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레이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겠지만 다중화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5개의 레이어는 각각의 역할에 따른 다중화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레이어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처가 되지만 이번과 같은 데이터 센터 규모의 장애 상황에서는 모든 레이어의 설계가 완벽해야 하며 잘 동작해야 해당 서비스가 빠른 시간 내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각 레이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설비 레이어는 상면, 전력, 네트워크 등 물리적인 공간, 장비 등의 설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번에 직접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부분입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한 물리적인 근간이 되는 레이어로 예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사고에 대비해 이런 설비들은 다양한 물리적 페일오버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선 그 규모에 비해 이 인프라 설비 레이어에서의 다중화 관련 대응은 대체적으로 잘 동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더 광범위하게 보거나 조금 다른 상황을 가정했을 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섹션에서는 카카오의 인프라 설비, 다중화 구조와 이번 사고에서의 인프라 복구 과정과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레이어입니다. 카카오의 서비스들에서 사용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레이어로 서비스의 신뢰성에 근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에서는 데이터를 그 특성에 따라 MySQL 등의 RDBMS, 몽고DB와 같은 NoSQLDB 빅데이터 솔루션을 이용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실시간 이상중하를 통해 백업되고 있으므로 이번에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겪으며 더 개선해야 될 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잘 동작한 구성의 내용과 함께 데이터 세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운영 및 관리 도구는 실제 서비스의 트래픽을 받는 레이어는 아닙니다만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도구들이 속한 부분입니다. 운영사항 배포에 관련된 도구들과 문서, 모니터링에 관련된 도구들, 그리고 이런 툴을 사용하기 위한 사내 권한 관리를 하는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도구들에 대한 데이터 센터 다중화 구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아 이번 사고 때 긴 시간 정상 동작을 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전체적인 서비스 복구 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많은 교훈을 얻었으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드릴 서비스 플랫폼 레이어의 세션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서비스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플랫폼들을 분류한 레이어입니다. 대부분 서비스가 이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기반 클라우드, 보안키 저장소, 대용량 미디어 저장소, 레디스, 카프카, ES 등의 공용 솔루션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서비스 플랫폼은 많은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장애 전파의 연쇄작용의 처음 혹은 중간 단계로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서비스 플랫폼 세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실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컴포넌트 구성과 소프트웨어입니다. 밑에 모든 레이어가 쌓아 올린 위에 구성되며 자체적으로도 많은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여러 시스템에 대해 복잡한 의존성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시스템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중화를 구성하고 의존성을 관리해 설계를 하고 트래픽을 잘 관리하며 실시간 대응도 잘 해야 하는 등 이중화가 잘 동작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세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5개의 레이어는 대체적으로 설명드린 순서대로 아래부터 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에 이어지는 트랙에서는 아래의 레이어부터 순차적으로 이번 장애를 통해 분석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카카오의 개발자들은 장애 이후 많은 논의를 해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모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 사항이나 계획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거쳐갈 개선의 과정은 어떤 것은 올해 중에 끝날 만큼 단기적인 과제일 것이고 어떤 것은 몇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카카오의 개선 과정을 공유하는 첫 발걸음으로 이런 공유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꾸준히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고민의 시작을 자세히 담은 남은 세션이 업계의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시작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